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상시청문회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세 개의 질문을 저희가 오늘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둘째, 만약에 다시 표결에 붙여진다면 이 상시청문회법이 재의결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그러면 이제 협치는 물 건너간 것인가? 이 세 개의 질문. 양승함 저희 YTN 개건 해설위원,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에게 던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이 부분이 지금 의견이 엇갈리거든요.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19대 국회는 이제 끝나고 20대 국회에서 이것을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제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교수님 먼저. 우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금 법안이 이번 6월 7일까지 이 공표를 하게 돼 있고요. 만일의 경우 지금 현재 그 19대 국회가 임기가 이제 오늘로 끝나는데 그 이후에 공표를 하게 되면은 효력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부권이 행사된 거죠. 그래서 이 거부권은 그러면 국회로 하여금 다시금 재의결하게 이제 만드는 것인데, 이 재의결은 이제 19대 국회는 끝났으니까 자연스럽게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상정된 그 법안들이 의결이 안 될 경우 이제 국회 임기가 끝나는 것과 더불어서 자연의 폐기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폐기된 의안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의결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입법 안으로 의결이 된 거고요. 단지 이제 정부의 절차가 남은 거기 때문에 이 절차 문제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끝났다고 해서 20대 못한다. 이것은 국회의 연결성, 19대, 20대, 21대로 가는 이런 연결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법적 논란은 있지만요. 오늘 법제처장은 이것이 아직 법률로 공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법안 상태이고, 그래서 폐기될 수도 있는 것, 법적으로만 보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국무총리라든가 법제처장의 경우에 박근혜 정부에서 독자적인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정부의 기본 청와대 쪽 입장하고 다른 이제 법의 원칙에 따른 전문성에 따른 평가를 했지만은요. 지금 현재 국무총리 입장이라든가 또 법제처장의 전문성을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는 쪽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제 문제는 재의결 절차도 기존의 의결 절차에 있는 걸로 봐야 될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지금 양승함 교수 지적했다시피 애초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의결이 됐고, 그 다음에 공포 과정까지의 문제는 이제 국회가 끝난 걸로 보지 않고 연속성 봐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능성을 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기존에 이제 본인들이 나태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회가 휴에 있거나 다른 사정으로 생기지 못했을 때는 그 기간을 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어느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그거 자동으로 폐기된다 했었는데, 국회가 일정하게 정해된 기간은 또 휴회된 기간은 빼고 개선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본다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 이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20대 국회를 임기 50일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뭔가 기간에 따른 모순점이 있긴 합니다. 만약에 현재 집권 여당 체제라면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20대에 들어가면은 지금 예상순으로 보자면은 야당 쪽에서 국회의장, 의사 진행을 하는 국회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고요. 수적으로도 자동적으로 재의결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과반만 참석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입법 효력을 두고 나중에는 헌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대통령이 제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오늘 여당 원내대표하고 법제처장은 다른 견해를 내놨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제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다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20대 국회가 열리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이번 그러니까 상시청문회법이 통과된 과정을 보면요, 교차 투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소속 의원
지금 현재는 상당수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당선인이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상 찬성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가 돼서 갔거든요. 예, 예. 지금 새누리당 의원은 122명입니다. 122명 이제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발동이 돼서 5분의 3의 제적 5분의 3인의 찬성이 필요하던 180석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122석 빼면 이제 나머지는 178석이 되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무소속 중에 이제 아주 뭐 열렬 또 친박파도 있기 때문에 네. 한두 명을 뺀다면은 몇 명이 교차 투표하면 가능한 이런 숫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뭐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헌법 53조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사항에 국회가 제2에 붙이고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이 출석해야 되고 그 중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당이 100% 참석하고 100% 반대하면 통과되기 어렵죠. 만약에 300명이 다 출석하는 상황이 생기면 3분의 2를 구성하려면은 200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으로서는 167에서 170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애초에 이 지금 이제 개정안을 발의했던 주체가 누구였었느냐? 대표 발의자가 정의학 국회의장이었었죠. 예, 예. 그리고 황주홍 지금 국민의당 소속인 황주홍 의원 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야당을 감안한다면요, 일상적인 상황이라면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에 거쳤을 때 네. 가결된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과반 참석에다가 3분의 2가 되니까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새누리당이 모두 일체가 돼가지고 100% 출석해가지고 100% 반대한다라면 부결이 되겠죠. 예. 그런데 조금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오느냐 비박계 중심으로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그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저 상시 청문회법 통과 과정에서 보면은 그런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새누리당은 혁신 비대위원회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계파 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관건은 이게 당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대통령 간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상시 청문회법은 대통령을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채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론보다도 의회 민주주의를 원한다. 말하자면 의회가 현재까지 정부를 충분히 견제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견제를 해야 되겠다. 네네. 이런 생각하는 의원들이 생길 경우에는 예. 충분히 교차 투표, 그러니까 투표 이탈하는 그런 의원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그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두 분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이탈표가 나오면 그러면 재결될 수도 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협치는 끝난 것인가? 협치는 물 건너간 것인가?에 대해서 두 분의 전망 듣겠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연속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5.18 기념공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의 경우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아프리카 방문 중에 전자결제를 해가지고 기습적으로 하기보다는 제대로 돌아와서 오히려 20대 국회에 제대로 붙여가지고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재의결 절차를 거쳐서 통과가 되든가 부결되든가 하는 방식이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장군이 새벽에 한강을 넘어서 5.16 쿠데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었을 때 기습적으로 했다 했는데 만약 이렇게 전략적인 게임을 한다고 생각했으면은요 정의학 국회의장이 오늘이라든가 내일쯤에 송부를 해버렸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부가 선택 여지가 없죠. 정부 쪽에서는 15일 안에 공포를 하든가 자동으로 이제 거부권 행사하든가 해야 되지만 국회에서 넘기는 게 기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선택 여지가 없이 만약에 정의학 국회의장이 오늘쯤 정부 쪽으로 송부했다면은 불가피하게 20대 국회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지금 협치 끝났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오늘 발표했던 법제처 의견이라든가
황교안 총리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소관 현안 문제를 물고 늘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의 헌법에서의 권력 분립된 상황을 넘어서는 새로운 조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조건 모든 현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에 해당되는 소관 현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문제의 경우에는 기존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굉장히 과잉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예전 같으면 정말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싸울 수도 있을 것인데 민생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재의결도 몰아붙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 법 체계에서도 야당의 수가 많기 때문에 여서 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문회를 활용한다면 활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바로 오늘 뭐 원구성 협상이라든가 국회가 민생 법안들 추진한 것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할 것이다라는 오늘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양 교수님께서는 협치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상황에서는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제 공세를 폈기 때문에 협치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일부 야당 쪽에서는 협치는 끝났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거는 우상호 제1당의 원내대표가 민생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쟁점 가지고 국회를 식물화시킬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5.18 그 민주화 항쟁 기념식 때 그 임을 위한 행진곡 그거 재창 여부 가지고 재창이 거부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협치는 끝났다 했거든요. 그러나 우상호 원내대표가 얘기를 해서 그 민생 경제 현안 점검 회의 너무 깁니다. 회의 제목 그냥 민생 경제 정책 회의 하면 될 텐데 하여튼 그 회의에 그건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1차 회의를 끝내고 앞으로 매월 최소한 1회 이상 모임을 갖겠다 했는데 적어도 아마 정치적인 쟁점을 제외한 특히 민생과 관련해서는 협치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한 가닥 희망입니다. 지금 상태는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과 협력 관계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의 협치는 끝났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협치가 끝났으니까 그럼 야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야당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현재 민생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를 하겠다 그런 입장이지. 우리가 협치를 얘기했을 때 정부와 서로 주고받으면 서로 양보하고 하는 방식의 국정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협치는 끝났다고 보이고요. 대신 협치가 끝났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은 주도적으로 뭔가 민생과 경제 문제를 다루겠다 그런 입장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인 세계의 질문 앞으로의 정국에 대해서 양승함 교수, 김만흠 원장의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